K 엄마잖아요. 엄마에게 희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온종일 몰입을 하게 되고, 그럼 24시간 동안 불안해하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점점 스스로를 가두게 되거든요. 그럼 넓게 보지를 못해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육아를 할 때 뭔가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면 책을 읽어서 그 기준을 나한테 둬라, 이 말씀이신 가요? 다독이 인터뷰, 오늘은 유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개월 동안 책 읽고 글을 쓰면서 나를 많이 찾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이 찾았죠. 그 습관 모임 처음 들어올 때는 번아웃 상태라 가지고 일도 휴직하고 나 이제 어떻게 버티지 했을 때 습관 모임을 우연히 찾아서 끌림이 있는 것처럼 들어갔는데, 여기서 뭔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는 이게 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의 꿈을 찾았어요. 어떤 꿈을 찾으셨나요? 부끄럽지만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책을 읽으세요? 집중해서 읽는 시간은 30분 정도인데 짬짬이 계속 읽고 있어요. 그래서 총 합친다면은 1시간, 많은 날은 3시간 정도. 짜투리 시간에만 읽어도 책을 한 권, 두 권 읽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은 일단 진도라는 게 있잖아요. 페이지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읽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틈틈이 한 문장이라도 뜻깊게 느껴졌다 싶으면은 그 문장을 꼭 사람에게든 피드에든 공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를 하면 기억이 더 잘 되나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이 문장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라고 정리를 한번 한다는 게 책과 지금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그 짧은 시간이라도 너무 가치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육아를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벅차시거든요. 세 남매를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키우면서 습관을 유지하는 유진님만의 팁이 있다면, 유지하는 유진님. 저는 일단 책을 항상 들고 다녀요. 부엌에 뭔가를 하러 갈 때도 그 앞에 내가 읽고 있는 책을 딱 올려놓고, 그 군데군데 독서대를 올려놓고 거기다 책을 둔다든지 내 시야에 항상 책이 보이게 해두고 있고요. 아이를 보는 그 육아의 시간을 책이랑 항상 연관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은 꼭 지역 도서관에 가고 있고, 온 가족이 같이 가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고 있어요. 꾸준히 가면서 내 생활에 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일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아이들도 책을 따라서 읽나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요. 특히 첫 아이는 이제 11살인데 청소년 도서를 이미 읽고 있고, 저한테 책을 추천을 해줘서 책을 같이 읽고 짧게지만 서로 부토크도 나눠보고 해서 서로 가지고 있던 생각도 많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른 두 아이도 재미로라도 책을 자주 넘겨보고. 너무 신기해요. 아이랑 북토크를 한다는 건 전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1살이면 사춘기 됐을 것 같은데 책 얘기를 하다 보면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드나요? 엄마랑 뭔가를 같이 한다는 거는 같은 시야에서 앞을 보고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아이가 어쨌든 저랑 대화를 하고 싶다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춘기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게 사춘기잖아요. 그 사이를 책이 이어준다는 거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운영하는 습관 모임에서 육아를 하다 보면 자존감하고 자신감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유진님이 생각하시기에 독서가 자신감, 자존감 올리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론이 K 엄마잖아요. 엄마에게 희생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도 뭔가 무의식 쪽에서는 나는 희생해야 된다라고 은연중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에게 온종일 몰입을 하게 되고, 그럼 24시간 동안 불안해하고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 보니까 점점 스스로를 가두게 되거든요. 그럼 넓게 보지를 못해요. 책을 읽는다는 거는 그 기준점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책을 추천해서 읽다 보면 이 책은 나랑 안 맞아. 그때는 분명 나에게 기준을 두거든요. 근데 왜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는 남한테 기준을 두는,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나에게 기준을 맞추고 나에게 맞는 책을 찾아가는 게 결국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저는 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육아를 할 때 뭔가 우울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지면 책을 읽어서 그 기준을 나한테 둬라, 이 말씀이신 거네요. 맞아요. 내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무작정 이렇게 우울해하고 침울해하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가야 될 방향도 모르는데, 책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 한순간의 점이라도 나를 이제 점점점 이렇게 이어주다 보면 그 선이 결국 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육아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너무 저한테도 도움이 많이 돼요. 처음에 오셨을 때 그리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났을 때까지만 해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이 책은 나랑 먼 얘기야, 나랑 상관없는 얘기야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 책이 웰싱킹이었어요. 이렇게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 생각이 많이 변했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확실히 정말 그 웰싱킹처럼 뭔가를 나눈다는 의미가 컸잖아요. 거기에는 전혀 제가 공감을 못했었어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기버가 있었거든요. 이미 비슷한 맥락의 문장을 다시 접했더니 내가 나눔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확실히 그걸 통해서 좀 마음이 변했구나 라는 게 느껴졌고, 그만큼 제가 자존감을 어느 정도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감 부분에서도 많은 상승이 있었나요? 웰싱킹은 저의 갇혀있던 사고를 무너뜨려준 책이긴 했거든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나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라고 좀 의심을 하는 단계였는데 항상 물어봐 주시잖아요. 한 책이 끝나면은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써보라고. 그때 제가 분명 첫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군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이렇게 변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고 나서 이거 다음 문장에 썼는 걸 봤더니 하루에 책 30쪽 읽는 거는 어렵지 않아. 나 다음 책을 읽을 수 있어. 라고 제가 썼는 게 그제서야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 갇혀 있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럼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면 나도 언젠가는 저 웰싱킹처럼 기버의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마인드에 변화가 있었던 걸 느꼈습니다. 지금 되게 엄청 밝아 보이시고 행복한 얼굴이 있는데 역사가 행복에 끼치는 영향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이라고 하면 보통 이럭달록 예쁜 꽃이라든지 물방울, 비눗방울, 풍선 이런 안에는 정말 제 스스로가 무채색에 빠져 있고, 나에게 그런 알록달록한 물방울 하나가 오는 게 너무 사치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행복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나를 찾으면서 나에게는 이런 색깔의 행복이 있네. 나에게도 이런 방울방울 행복, 나에게도 이런 게 있구나. 눈앞에 이제 예쁜 색깔의 행복들이 이제 보인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책을 읽는 이 순간도 나에겐 행복이고, 나의 얘기를 나눠준 누가도 행복이구나. 그대로가 밝아진다는 느낌이 딱 들면서 책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해졌어요.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족들도 많이 변했는지 궁금해요. 저희 신랑은 배워야 될 정도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고 말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니까. 근데 저희 신랑은 정말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정말 안 한 사람이고, 어렸을 때 게임을 즐겨했고 이쪽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좋아하는 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그 마음가짐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거든요. 이는 그렇게 게임을 하고 컴퓨터를 좋아하면서 행복을 찾았다면 나는 책을 읽으면서 나의 행복을 찾고 있다라고 서로 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신랑 본인은 책은 안 읽지만 아이들은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에 또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다 같이 도서관에 가는 시간을 약간 가족의 나들이처럼 적극적으로 해주고 있고, 아이들도 도서관에 가자고 하면은 우리가 갔다 올게 라고 자전거 타고 신나게 갔다 와주거든요. 6개월 이상 걸리긴 했지만 저는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해요. 사실 6개월이면 진짜 짧은 거예요. 변화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기억나는 게 없다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유진님이 생각할 땐 꼭 기억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기억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라든지 유진님만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즐기고 싶은 분이라면은 그냥 책을 읽고 즐기고, 근데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싶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느린 계정이지만 북스타그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읽은 그 시간 동안에 사진을 찍어두고 이 책을 읽으면서 제 기억에 났던 과거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요. 나의 과거. 맞아요. 그래서 전 항상 이 책을 다 완독을 끝내고 피드에 이제 올릴 사진을 고르면서 예전 제 사진첩을 막 뒤져보거든요. 그러다 보면 맞아, 이때 나의 경험이 이 책이랑 정말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 일상의 사진과 함께 책에 대한 서평을 남기고 있어요. 가끔씩은 이제 A4용지 한 장만큼의 글을 올리면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거든요. 여행을 기억하고 싶으면은 보통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더 기억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시고, 그럼 책을 읽고 기억하고 싶다면은 비슷하게 가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남기고 그 기록을 남긴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책을 만든다든지 똑같은 과정이 아닐까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욕하면 어떡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또 있을까요? 왜 욕을 하시죠?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만의 행복을 찾아서 이렇게 기쁘게 글을 남긴 거는 남이 쉽게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단단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책 덕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맞아요. 내가 이 책을 정말 소중하게 읽었다라는 거를 기록하고 남기고 싶으니까 피드에 올리는 거고 그 피드에 남길 때 제 과거의 모든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피드를 올리고 있어요. 그 여태껏 읽어온 책, 여태 찾아온 제 자신이었기 때문에 쉽게 꾸준히 올리고 있고 확실히 이런 같은 주제로 소통하는 분들이 생기면 그분들의 댓글이라든지 응원이라든지 그런 저는 굉장히 힘을 얻고 있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군가 쉽게 와서 비판하지는 못할 거라고 맞아요. 책을 읽을 때 나의 경험을 떠올려라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떠올리면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진짜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책 구절과 나의 경험을 연결시켰을 때 어떤 점이 좋은지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실천 독서를 통해서 좀 이런 제가 올리는 서평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거든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나만의 가이드를 만들 수 있었어요. 내가 고른 문장으로 그럼 나는 이런 습관을 바꿔볼래 하고 정하고 그거를 실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새로운 변화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실천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습관 모임 안에서 한 줄 글쓰기를 하셨잖아요. 그거 안 힘드셨어요? 초반엔 사실 없었잖아요.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았어요. 정리가 잘 된 것 같아 라고 느낀 날은 훨씬 더 잘 됐고요. 한 문장을 쓴다는 게 나 오늘 이 정도 끝내버렸어 라는 스스로 약간 다 도장 같은 느낌? 그 30쪽을 읽기 전과 후는 저는 분명 변해 있었거든요. 노벨문학상 받으신 분이 하신 말인데 책을 꺼냈고 책을 읽었고 난 책꽂이에 다시 꽂았다. 그런데 나는 그 전에 나와 달라져 있다. 그 말 한 문장을 읽기 전과 후를 사실 많이 비교를 했는데 그걸 얻었다라는 느낌으로 썼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았고 오히려 그때 한 문장을 썼던 그 습관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뭔가 여러 가지 저의 경험과 생각, 책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담아내는 노하우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훨씬 도움이 많이 됐어요. 유진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동안의 모든 경험들, 했던 사소한 하나하나들이 아까 말씀하신 점들을 다 연결시켜서 유진님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계시네요. 맞아요. 한 모임을 이 5기수를 하고 실전 독서도 하고 글쓰기도 하면서 가장 얻은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나를 찾았다는 거? 사실 스카메에서 마서 퇴사를 했거든요. 네. 계기가 사실 번아웃이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사는 의미를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암울한 상태에서 휴직을 하고 이 습관 모임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뚜렷해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살고 싶었지? 나의 꿈이 뭐였지? 그걸 생각하고 이제 퇴사를 하게 된 거죠. 퇴사를 하는 건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생의 전환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 퇴사를 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꿈을 이제 새롭게 찾아서 계속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저 자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퇴사를 해야겠다 결정적으로 마음먹게 된 순간이 언제세요? 일하면서 주기적으로 퇴사를 생각을 하거든요. 주변에 워낙 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직종이었어가지고 결정적으로 느낀 거는 좀 아예 가치를 만들고 싶다. 회사에서는 사실 희생을 많이 좀 강요를 해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서 또 개인적인 발전은 또 해야 된다고 하고 나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습관 모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살 것인가, 나의 가치는 여기서 끝날 것인가, 가치를 창조하고 나만의 작품이든 글이든 이야기들 만들어내고 싶다 라는 좀 계기가 되면서 나는 이제 진짜 퇴사해야겠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습관 모임 안에서 읽었던 책 중에 딱 한 권만 추천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렵다. 8단어요. 이기 습관 모임 들어왔고 처음 지정된 책이 8단이었는데 그 책이 저희 집에 딱 있었어요. 이 책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산 게 5년 전이었거든요. 약간 저에게 수건과 같은 책이었는데 2주 만에 읽은 거예요. 그때 그 성취감과 쾌감과 그거를 이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자존, 본질 그 2단어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거를 읽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쨌든 이 책을 끝까지 완독했기 때문에 저는 책이 제일 기억이 남아요. 그 처음에 느꼈던 성취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취감은 진짜 있어야 돼요. 그 성취감이 즐거움이 될 수가 있고 에너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거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단계를 도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많이 필요했고 그 덕에 저는 그 다음 책도 읽을 수 있었고 그 습관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책도 이제 펼쳐볼 수 있었거든요. 대답과 연결지어서 여쭤본다면 책을 읽으면서 나를 꼭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를 찾아야죠. 그냥 사는 의미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그걸 알아야 되고 나를 찾는 과정이 결국은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튼튼해야 뭐든지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읽고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제 2024년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동화 작가를 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뭐 자랑할 수 있을 만큼 뭔가 아웃풋이 나왔으면 하고요. 이제 올해는 수원인 운동. 새해는 운동할 수 있겠죠? 살기 위해서. 네, 이렇게 새해 목표를 생각하고 있어요. 동화 작가라는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신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처음 유진님을 봤을 때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해주셨었는데 자신감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난 진짜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의욕은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방법을 깨달으셨잖아요. 진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끝.